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고도 고대하던 공월의 노래 PV 달밤의 서사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캐릭터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네요. 이 썸네일을 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던 애가 5.8 버전 PV에서 나왔던 애고 이름이 뭐였더라? 라우마? 라우마 나왔었고 아래 아이노랑 이네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둘인 같네요. 뿔 달리고 머리 보라색이면은 둘인일 거고. 오른쪽 위가 이제 그거겠네. 여기가 바르카네, 바르카. 바르카 대검 들고 있어요. 가운데가 콜롬비나고 코 근데 공월의 노래라고 나왔으면서 콜롬비나가 가운데에 떡 하나 있네. 다라고 같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왼쪽이 등지기 같고 그 위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아래 애들도 여기 아래 애들도 신규 캐릭터 같은데? 음. 어우 야 아래에 뭐 다 나오네. PV 보면 알겠죠? PV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달의 분짜리. 이야기가 궁금하니? 5 분짜리네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달의 이야기가 궁금하니? 네 궁금해요. 그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아저씨, 에페르 언니가 이야기 시작했어. 아이노랑 바르카네? 알려줘서 고맙다. 바르카임 뒷모습 10간지네. 꼬맹이 뭐야 이거. 복장이 아주 요망해. 달은 저 멀리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럽게 한가하네. 야, 돌인이네 너 머리 장식 돌인. 되게 특이하다. 누가 만든 거야? 나도 소개해줘. 와 뭐야 우인단이야? 치? 왜 저렇게 나오냐 복장이. 당시 저는 용이에요. 세상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고 의지는 무수한 존재 속에서 흘렀어. 한때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은 달의 여신 세자매네. 세계의 달을 대지에서 풀어주었지. 여기가 등지기인가? 불바다의 해에 이르자 맞네 맞네. 칠흑 속에서 원초의 오 목소리가 등지기 M 10간지네. 다시금 울려 퍼졌어. 여기가 이제 우인단 전초기지네. 산드로네. 또 서리달 아이인가? 가소로운 저항이군. 서리달 아이가 저항을 하고 있다. 밝은 서리달이시여, 휘페리보레아의 자손이자 당신의 사자로서 청하나이다. 휘페르보레아 이야기가 나오네요. 눈길을 내려주소서. 역시나 나오긴 하네. 당신의 눈물이 차가운 밤을 가르며 잊히고 오. 버려진 저희에게 인도의 빛이 되어주기를. 저거를 잊었으면은 신들의 잘못이긴 하지. 애초부터 이야기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맞지? 얘기 벌써 다 끝났어? 아니, 다만 나보다 원정대인가? 이야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왔거든. 오늘날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오 뭐야 그림자는 천사야? 별에게 사냥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야 날개 뭐냐?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야 바르카임 10간지네. 근데 라우마 뭔가 지금 보니까 헤이트에서 나오는 캐스터 같냐? 상대를 잘못 찾아왔고 호호호. 야 등지기의 목소리 뭐야 이거? 개멋있네. 콜롬비나네 콜롬비나. 과거는 물의 미래를 비추고 거짓된 장막은 흔들리기 시작했어. 서둘러. 달이 곧 추락할 테니. 달이 곧 추락한다고? 드디어 도착. 뭐야 앨리스잖아 저번에 목소리. 왔을 때보다 훨씬 엉망이네. 아, 슬슬 엘베도. 움직이시려고요, 앨리스 아줌마. 오. 급할 거 없잖아. 난 오 앨리스 드디어 나왔네. 이쪽 친구는 여기서 헤어지지. 이 새끼 뭐야? 난 받아낼 빚이 있어서 말이야. 도토레한테 가냐? 와 이번에 좀 캐릭터들 새로운 게 많이 나오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앨리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와 앨리스 몸매 보소. 이게 야스지. 야 앨리스 실화임? 앨리스가 이 정도면 클레도 그러면 흠. 아니 클레도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여기 위에서 보셈. 원신 얘네들이 진짜 그냥 미쳤구나.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어허. 근데 지금 보니까 신캐들이 정말 많네요. 아래 설명을 좀 볼까요? 그녀는 모든 꽃송이에 이슬을 흩뿌렸고 황혼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러자 사냥꾼의 그림자는 어스름이 내린 숲속에서 포효했고 사슴과 새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적막한 복도를 걸어갔다. 고향이 황량해지지 않도록,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마녀의 앤, 니콜라인. 니콜라인이 나왔구나. 니콜라인이 약간 개인가 보네. 천사날개 펼치면서 얘인가 보네. 얘가 니콜라인인가 보고. 아이노 나왔고, 바르카 나왔고, 야호다? 야호다가 누굴까? 야호다? 얘인가? 이름이 어떻게 야호다야? 와, 나 진짜 레전드네. 좀 이따가 말하긴 하겠는데. 이네파 나왔고, 두린, 산드로네, 네페르.
네페르가 아까 그 바르카 옆에 있던 앤가? 얘인가? 초록머리? 뭔가 얘는 되게 수메르에서 왔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키릴 추도미로 비치 플레인스. 아니 근데 얘는 등지기 같은데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키릴이라고 하죠. 예. 콜롬비나 나왔고. 아 근데 콜롬비나가 달의 소녀라고 언급이 나오네. 달의 소녀 콜롬비나. 음. 마녀에 나왔고. 역시 텍스트부터 보는 교수님 중간 달 부분 해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00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차례대로 살펴봐야죠. "달의 이야기가 궁금하냐?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등치 큰 형님이 나오는데 능발 같은 거를 슥슥 하고 있죠. "아저씨 네페르 언니가 이야기 시작했어. 아이노랑 바레카가 같이 등장을 한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노랑 바르카랑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향할 곳이 크롬카케 공방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네파도 우리한테 지금 여행자랑 페이몬을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아이노가 이네파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르카랑 아이노랑 같이 있는 거 보면은 바르카 만날 겸 해서 처음으로 향하는 게 크룸카케 공방이 맞는 것 같다. 그쪽으로 향할 것 같다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네파랑 두린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얘가 야호라? 이름이 뭐였냐? 야호다? 예, 야호다죠, 야호다. 두린하고 이네파하고 야호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야, 제가 진짜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신 캐릭터들 복장이 좀 파괴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예.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존구멍 확장판이라고 해야 돼요? 어벤츄린 확장판? 뭐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크죠? 사실 입이 근질근질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복장이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팔 같은 게 기계팔이거든요. 왁야펴 흥농쭉 듬방병 말랑 크크크크크.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계팔에다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람 팔인지 기계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도 크룸카케 공방의 일원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표정 같은 것도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귀엽게 보여주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서 스탠딩 일러를 보면은 이게 이게 복장이 얘가 몸매가 이래서 그렇지 너무 파괴적인데. 아무튼 눈에 별 모양이 많네요. 다른 저 멀리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럽게 한가하다.
그리고 두린한테 머리 장식 되게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머리 장식 아니죠. 몸에 붙어 있는 거죠. 두린도 지금 옷을 보면은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신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복장 있잖아요. 이런 복장 양식이 사실 우인단 애들 복장 양식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펜듈럼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인단들이 입는 옷이랑 되게 똑같단 말이지. 근데 얘가 왜 이걸 입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받은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찾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방랑자 이놈이 입힌 거 아님. 크크. 방랑자가 입혔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 왜냐면 방랑자도 창조물이고 두린도 창조물이라서 알베도가 방랑자 보고 좀 챙겨 달라라고 했으면은 얘가 입힐 만한데 중요한 거는 방랑자도 지금 우인단이랑 별로 연관이 없단 말이지. 기억에서 삭제돼 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 건데 우인단 지부를 하나 털었든지 아니면 우인단에서 무슨 거래를 했든지 뭐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디테일도 보면은 여기 가슴팍에 하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X자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그래서 자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용을 떠올리는 '나는 사실 악룡이었어.' 이게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고 의지는 무수한 존재 속에서 흘렀다라고 하면서 달의 여신 세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달이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달의 여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리아, 캐넌, 소넷 같거든요. 달의 여신 세자매가 이름이 딱 그렇게 세 개라서.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세상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화라거나 역사 같은 데에서 보면은 원래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없었다. 세상은 본디 하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화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신 같은 경우도 티바트에는 원래 천리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전에는 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태초에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무수한 존재 속에서 흘렀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달의 여신 세자매를 보여주고 "한때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은 세 개의 달을 대지에서 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때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 이게 근데 뭘 뜻하는지는 애매해요. 행성을 지배한 원초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용이 아니냐. 원래 티바트 세계가 용들이 다스리던 세계였기 때문에 '용일 것이다.' 뭐 '니벨룽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한데 오피셜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 보면은 한때 이젠 아니라는 것이니. 그쵸. 근데 한때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 보면은 용이라거나 그 용들의 왕, 수장격인 니벨룽긴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아직은 확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세 개의 달을 대지에서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말만 맞춰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달의 여신 세자매가 원래 대지에 속박이 되어 있었는데
얘들을 대지에서 풀어가지고 승격을 시켰다. 하늘에 띄웠다라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달의 여신 세자매라는 거는 사실 천리가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달의 여신 세자매는 용들이 만들었다. 니벨룽긴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하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 그거예요. 원래 시기상으로 보면은 달의 여신 세자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서적이라거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천리가 낮과 밤을 만들고 중력을 만들고 뭐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천리가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원래 만들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살펴봤던 성유물에서도 천리가 사랑이라는 속박을 걸어 가지고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천리를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최초의 천사가 외부의 여행가한테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천리에 대해서 배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공월도 그거를 보고 자기도 엄한 마음을 품었다. 자기도 이제 배신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월이라는 것도 결국 달의 여신 세자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이제 배신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런 느낌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우리는 원래 용의 권속이었는데 천리가 우리를 속박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올지를 좀 봐야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달의 여신 세자매가 원래는 용들이 만든 존재였다. 천리가 만든 존재였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달의 여신 세자매의 운명은 하나만 남고 다 부서졌죠. 불바다의 해에 이르자 칠흑 속에서 원초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불바다의 해. 잿더미 바다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불바다의 해가 1월 과거사에서 천상의 두 번째 왕자가 강림한 데라고? 음. 거기서 그렇게 나오나 보네. 그러면은 불바다의 해라는 게 천상의 두 번째 왕자고 칠흑 속에서 원초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라는 게 저게 니벨룽겐을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칠흑 속에서 원초의 목소리라는 거면은 니벨룽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원초라는 것 자체가 계속 여기서 명칭을 하는 게 결국 용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용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티바트 세계를 맨 처음부터 다스리던 게 용들이기 때문에 결국 용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칠흑 속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이다 전설인물 2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니벨룽겐이 천리를 못 이기니까 빡이 쳐 가지고 "나도 심연의 힘 쓸 거야." 하면서 심연의 힘 두르고 그다음에 천리한테 갖다 꼬라 박았는데 그래도 집니다. 그래서 "억울해." 하면서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칠흑 속에서 원초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들도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벨룽겐이라든지 아니면 니벨룽겐의 후손들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까지 빌드업이 된 것 중 하나가 고대영의 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히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곱 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소의 힘, 원소를 다루는 능력이 사실 용들이 다루던 힘이었고
그리고 폰타인에서 모래신의 신자가 파괴가 되니까 신좌가 속박하고 있던 힘이 영웅들한테 다시 돌아가면서 느비에트가 본인이 직접 고대용의 대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이게 원초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획득한 힘 자체가 모든 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신들이 속박하고 있는 힘들은 원래 용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각 원소에 대응되는 원소 용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소 용들이 되게 애매하게 빌드업이 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의 용은 니비에트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풀의 용은 아페비다. 불의 용은 슈코아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녀석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천리에게 퇴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본을 모르잖아요. 그냥 천리가 나타나서 일곱 용들을 뚝딱 패고 힘들을 뺏었습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용들이 어째서 천리에게 질 수밖에 없었고 천리는 어째서 용들에게서 힘을 뺏을 수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들의 수장인 니벨룬게는 어째서 손대면 안 될 심연의 힘에 손을 대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천리에게 이기려고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억울하다, 억울해. 나는 천리한테 진 게 너무 억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죠.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산드로네죠. 산드로네가 이제 "설이다 라이가 또 지랄이냐. 설이다 라이가 또 우리를 방해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가소로운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산드로네가 뭘 하냐, 얘가 뭘 하려고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5.8 버전 PV에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듣자하니 달까지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부대를 만든 집행관은 바로 노드크라이에 있는 산드로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달까지 끌어내렸다라고 하잖아요. 즉 뭐냐? 우인단 애들은 전초 기지를 세워 가지고 신들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PV 같은 데서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신의 막간 PV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 여기서 이제 피에로시가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의 눈길 그것은 축복으로 여겨졌다. 신을 직시하면 노여움을 산다. 이제 신을 직시한 대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신을 죽이는 대가는 무엇이지?" 이러면서 우인단의 목적 자체가 카미고로시, 신을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를 한 거거든요.
신은 침묵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듯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듯했다. 신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논하겠는가? 걔들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죽을 생각도 안 해봤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너네 차례다라는 거예요. 오인단이 얼음 여왕 밑에 모인 이후 여왕님은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했다. 뭐라고 고했냐? 뭐라고 고했냐면 보아라. 이것이 바로 신의 한계다. 이러면서 이제 신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너네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아. 너네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 너네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너네는 그렇게 해봤자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가 너네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즉, 현재 산드로네가 구성한 달을 끌어내리는 부대, 그리고 달을 추락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남은 달의 신, 달의 여신을 지상으로 추락시켜서 신권을 없애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달의 여신이라는 애들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이어지냐,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은 용들한테서부터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도토레가 달의 유해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달의 여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대 용의 유해 장치, 비밀 근원 장치랑 굉장히 유사하다. 뭐 그 기술력하고 계속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도토레, 산드로네 막 이런 우인단 집행관들이 달에게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 얘네들은 용이건 신들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보다 위에 있네? 족같네? 그냥 세계 리셋 한번 세게 때리자. 신들이 없는 세계로 다 공평하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너네가 뭔데 내 머리 위에 있어? 너네 특별해? 너네가 뭐가 특별해? 너네도 똑같은 생명체 아니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서리다 라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서리다 라이라는 존재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달의 여신을 숭상하는 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서리달을 추종하는 집단들, 그런 느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서리달한테서 이제 그런 추종을 하고 에너지를 얻는데 오인다는 서리달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부딪히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 라우마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밝은 서리달이시여, 휘페르 보레아의 자손이자 당신의 사자로서 청하나이다. 부디 눈길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와, 근데 진짜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이 일자가 말이 안 되네. 야, 이게 참. 대단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 강가 물처럼 깊네요. 아, 진짜 저기에 반응해서 말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요즘 말을 참기가 힘들어졌어. 꼭 참아야지.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휘페르보레아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휘페르보레아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원신도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고대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페르보레아, 뭐 나탈란티아, 레무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전에 원래 티바트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을 명칭이거든요. 고대 문명. 예. 그러니까 대충 제일 오래된 문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고조선, 단군 완검, 단군 왕검, 예,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울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따지면은 그 이 라우마가 옥녀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리아 버전으로 생각하면은 옥녀님의 자손인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예. 옹담은 씨. 그래서 당신의 눈물이 차가운 밤을 가르며 잊히고 버려진 저희에게 인도의 빛이 되어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달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잊히고 버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달의 여신 세자매 중 두 명이 죽었고 남은 달 하나도 제 기능을 못할 뿐더러 달을 추종하던 서리달 아이들은 잊혀지고 버려졌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노드크라이 자체가 애초부터 변방의 땅이고 그리고 애초부터 주목받지 않는 땅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잊히고 버려졌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이죠. 결국 시선이 닿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달의 여신 세자매, 그러니까 남은 서리달조차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바르카임이 숫돌로 그냥 쓱쓱 이렇게 긋고 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더라? 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예, 좀 코 좀 풀고 와야 이 친구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 친구가 네페르 네페르 네페르가 애초부터 이야기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라고 하네요. 아,
여기도 한복장하네. 진짜 원신 역캐들 복장 마음에 드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니콜라인이죠. 마녀의 앤.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별에게 사냥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이제 날개가 이제 나타나는데 얘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날개가 있냐? 왜 이렇게 무슨 천사같이 표현이 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사 맞습니다. 예. 정확히는 원래는 천사였는데 인간의 몸을 받아 가지고 천사의 자격을 박탈당한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모습도 보면은 티 내고 있죠. 눈동자도 이제 별 모양이고 이마에다가도 이제 별 모양을 받고 있고. 그니까 니콜라인의 정체는 사실 천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천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버린 조건으로 이제 성대를 잃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을 못 하냐 그건 아니에요. 텔레파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는 모르죠. 이게 정말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안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잃어버렸겠죠. 인게임 대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텔레파시로 잘 처리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별에게 사냥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그림자가 정확히 뭘지를 모르겠습니다. 별에게 발톱을 드러냈다라는 말은 신들에게 발톱을 드러냈다라는 말 같은데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생각을 해 보면 달빛이 닿지 않는다라는 게 신의 감시를 피하겠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별에게 발톱을 드러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인단이라거나 켈리아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용들은 굳이 이게 달빛에 숨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신에게 대항하는 존재들에서 달빛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만한 존재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달을 끌어내리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인단 아니면 정말로 이제 심연 속에 숨어 있는 심연 교단, 켈리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카가 등장을 하죠. 야, 근데 바르카 그래도 페이스가 마음에 들게 등장을 했네요. 약간 중년 간지 느낌으로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약간 뭐랄까 열혈 청년 느낌으로 등장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예. 약간 상남자 느낌으로 등장해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몬드가 원래 달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르카가 오피셜로 그냥 얘기해 버려요. "난 달 때문에 왔다. 몬드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그 몬드의 어원을 따져 보면은 그 달의 도시라는 언급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엮어서 올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어원만 그럴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대놓고 달 때문에 왔다, 몬드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그러면 또 달의 여신 세자매도 몬드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달의 여신 세자매가 살아겠던 샛별이 이스타로트가 되는 거고 이스타로트랑 연관 있는 게 벤티고 벤티랑 연관 있는 게 몬드면은 그럼 결국 몬드는 달의 여신 세자매랑 연관이 있다라는 계단식 논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리월도 오온이 유리달이고 달 이야기도 있으니 설마.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씩 따져 보면은 뭔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자체가 결국 이스타로트랑 벤티가 연관이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어지럽죠. 과연 벤티의 진짜 정체가 뭐냐? 이게 이스타로트랑 벤티랑 정말 연관이 있는 거냐? 왜 달하고 또 몬드가 연관이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 보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빌드업 깔아 놓고 안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농간이죠, 농간. 예. 유저를 농간한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히 해명해야 될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면서 페이트 캐스터 같다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그런 느낌이긴 해. 이거 룰 브레이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시선이 안 갈 수가 없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네 저거. 저 오늘부터 서리달 아이의 열렬한 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리달 아이야 나는 한 몸이 된다. 라우마 피 파란색이던데 외계인임. 외계인이냐고? 그러네요. 이게 칼로 손을 그어 가지고 피로 이제 초승달 같은 거를 이마에다가 그리네. 근데 피가 파란색이네. 음. 이거는 그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지금 피색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스타레일에서도 파멸의 시선을 받고 파멸의 영향을 받은 녀석들은 황금색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리달 아이의 영향을 받은 애들은 은빛색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할 말은 없거든요. 결국 신의 시선을 받았다, 뭐 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의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임. 와 근데 라우마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된다 진짜. 어? 이게 복장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냥 예? 야 이게 바지냐? 야 팬티도 이렇게 안 입겠다. 야 팬티도 이거보다 면적이 넓겠어. 흠. 아무튼 자 이거는 뭘 표현한 것 같냐면은 광란의 사냥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시면이 노드크라이로 침범하려고 한다. 광란의 사냥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지기
예. 등지기가 이제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콜롬비나가 등장을 하는데 콜롬비나가 달의 소녀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달의 소녀 콜롬비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롬비나 자체가 달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이걸로 이제 오피셜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존재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해요. 말 그대로 달의 여신 세자매의 권속 뭐 이런 느낌일 건지 아니면은 달의 여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거냐면 달의 여신의 조각으로 만든 인공 생명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얘가 지금 연출이 너무 천사라는 연출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유물 같은 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생명 창조의 권능을 인간한테 줬다."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수많은 요정들을 만들어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콜롬비나 자체도 원래 존재하던 생명체가 아니라 천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의 여신 세자매랑 연관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천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콜롬비나의 정체가 천사를 추락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들을 추락시키기 위해 만든 그 신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인공적인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신들이 만든 피조물인 천사는 결코 신에게 반역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신들이 만든 천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권능을 뺏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천사는 신의 시선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논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콜롬비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은근히 있어요. 예. 그래서 얼음 여왕이 콜롬비나를 회수해야 된다. 쟤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콜롬비나가 없어지면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콜롬비나는 확실히 달의 여신하고 그리고 천사 그리고 천사랑 연관이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콜롬비나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과거는 물의 미래를 비춘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거는 수점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물의 미래를 비춘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를 봄으로써 물에 비친 미래를 보는 것. 이게 약간 수점술 같은 느낌이잖아요. 모나랑 모나의 스승인 바르벨로스가 사용하는. 그래서 '물로 미래를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된 장막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거짓된 장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천리가 구성한 거짓된 하늘, 그 알 껍데기를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천리가 구축한 시스템 자체가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미 오드 제이는 장막 찍고 나가 가지고 외부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심지어 라인도틸에는 신의 권능을 하나 뺏었고 거기다가 우인다는 신들 죽이겠다고 아래에서 깽판 치고 있고 그다음에 마비카가 주먹으로 그냥 하늘 부숴버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짓된 장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천리 자체적으로든 "불안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서둘러라. 서둘러야 된다. 달이 곧 추락할 테니."라고 콜롬비나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달이 추락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남은 달인 서리다라이도 추락할 것이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우인단이 성공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달의 여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달의 여신이 추락한다고 해서 티바트라는 세계가 근간적으로 흔들리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된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거짓된 세계이기 때문에 거짓된 장막 안쪽에 있는 달의 여신 세자매라거나 태양 이런 거 자체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달의 여신 세자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달의 여신 세자매 중 하나인 서리다라이가 추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려져 있던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앨리스가 이제 등장을 하죠. 알베도도 등장을 하고 방랑자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슬슬 움직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앨리스 몸매 보소. 저러니까 그렇게 깽판을 치고 다녀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지. 자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 얼굴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감개무량합니다.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참 놀라운데 앨리스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 가지고 지금 원신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거의 다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진 이제 다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불의 신의 눈이 있긴 한데 결국 신의 눈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티바트 세계에서 활동하기 제일 편하거든요. 애초부터 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력이 보장된다. 그리고 신원이 보장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거는 앨리스의 운명이 하늘에 속박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벤티 마냥 장식용으로 다니고 있다. 벤티 마냥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근데 뭐 저런 거 보면 이제 불속성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불속성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클레한테 폭탄 만드는 법 가르쳐 준 애도 앨리스고 그리고 쟤도 클레 못지않게 막 몬드 부수고 리월 부수고 다 티바트 다 부수고 다녔거든요. 그니까 '얘도 약간 제정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얼굴에 속아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친 사이코년이에요. 예? 얘만큼 티바트에서 정신 나간 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얼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일 미친년이에요. 클레 아빠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얼마나 크길래? 얘가 이제 미쳐버린 게 뭐냐면은 그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셀레스티아에 폭죽 쏴 가지고 달까? 약간 이거 실험해 보려고 유적 가디언에다가 추추족 묶어 놓고 실험했다가 이제 추추족 다 갈아먹은 미친년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 미쳤으니깐 이쁜 거 아님 반인 말고. 근데 이 정도 얼굴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해. 난 이쁘잖아. 앨리스의 기행도 다 사정이 있겠지. 그치. 외모가 이제 개연성이고 외모가 이유고 외모가 사정이겠지. 라이덴도 이쁘니까 안수령 일으켰겠지. 안수령도 이유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쪽 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방랑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헤어지자. 난 바다에 빛이 있어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누구한테로 가냐?" 도토리한테로 가겠죠. "도토리한테 복수를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까 결국 방랑자는 "도토리 죽이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건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게 방랑자를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스카라무슈라는 존재 자체에서 기억을 잃지 않고 '방랑자가 스카라무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자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방랑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앨리스는 세계수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세계관급 강자들은 봤을 때 이미 세계수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랑자가 지금 "도토레한테 복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토레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야 뭔 소리냐. 도토레도 세계수에 속해 있지 않아서 스카라부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카라부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복수를 하러 간다고 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월의 노래, 안개가 자욱한 밤, 새로운 달은 떠오르고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아줌마냐? 이게 아줌마 몸매예요? 나 아줌마 좋아했을지도. 음. 그러네. 약간 이거 물에 비친 디테일이 좀 있네요.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 여기서는 파란색인데 여기서는 약간 붉은색으로 나오네. 약간 디테일이 있다면 디테일이 있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사실 노드크라이 빌드업이죠. 예. 노드크라이 빌드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앨리스 복장을 보니까 지금 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장식품들이 많네요. 머리도 이게 약간 하트 모양이고 여기 다리 쪽도 보면은 여기도 하트 모양 장식품이고 도도코 여기 있고 앨리스는 신의 눈이 있는 거 보니까 플레이어블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신의 눈을 괜히 붙여 놓지는 않았을 거라서 일단은 앨리스는 플레이어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PV 달밤의 서사시는 요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5.8 버전 자체는 이제 축제로 나왔기 때문에 6.0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드크라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노드크라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 분석은 여기까지 딱 하고
캐릭터 분석, 그러니까 캐릭터 외견을 좀 더 볼까요? 핥아먹을 게 많네, 캐릭터가. 캐릭터가 이쁜 게 많다. 3분 45초 즈음 등장하는 묘비 글뜻이 바람이 아야게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이 그것을 싹 틔운다라고 가던데. 예? 묘비글이요? 모르겠다. 나이노도 되게 약간 씹덕 느낌으로 나왔다. 이거 약간 소매 긴 캐릭터에다가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나오는 캐릭터잖아, 이거. 약간 보호 본능 일으키는. 야, 다시 봐도 근데 이 복장은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어떻게 입고 있는 거야? 이거 위에 거 제거하면 바니걸 되는 건가? 크롬카케 애들은 이게 공방이라는 거를 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왼쪽 팔도 기계가 오른쪽 팔이 기계고 여기 가슴 아래쪽 보면은 뭐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약간 이렇게 공방 출신이다라는 걸 확실히 잘 표현해 놓긴 했어. 근데 두린이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네. 두린을 누가 데려온 걸까? 두린이 여기로 왔다는 것 자체가 바르카랑 같이 있다는 건데 알 수가 없네. 아니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구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구도 씨발 그 구도잖아. 주존 구도잖아. 케빈 구도잖아. 케빈. 케빈, 느비에트, 아라이타, 뭐 아를레키노, 사기캐의 구도. 빠바바바밤. 거의 헥토르와 왜 새는 난다고 생각하나? 그건 반드시 날아야 하기 때문이지.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근데 멋있긴 하다. 얘가 이름이 폴린스? 플린스? 이름이 뭐냐? 플린스. 플린스가 멋있게 나오긴 하네. 음, 이러는 고조 사토루라고요? 영역전개 쓰는 거예요. 산드론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제 와서는 되게 평범한 디자인이 돼버렸네. 옛날에 나온 애라서 거기서도 약간 말이 많았었는데. 와, 근데 진짜 라우마가 말이 안 된다. 여기도 이제 캐릭터가 잘 뽑혔는데
아니 이게 내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원신 캐릭터들 복장을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얘들이 어떤 느낌이면 얘들이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상체를 잘 못 가니까 하체를 존나 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디까지 오는 거야? 치골까지 오겠다. 뭔데 이게? 네페로온이 이집트어 아름다운인데 생긴 것도 수메르. 원여성이랑 엮어서 이야기 나올까요? 음. 수메르에라서 그러니까 수메르 애같이 생기긴 했어. 원려성이랑 엮어서 이야기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 그니까 요즘 원신 캐릭터들은 복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뭐 가슴을 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엽을 엄청 까요. 이게 보시면 앞을 안 까. 그리고 앞을 못 가니까 옆이랑 뒤를 겁나 까. 그니까 좀 복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이것도 지금 봐봐.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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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오히려 좋아. 그리고 니콜라이는 뭔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되게 성녀같이 나왔다. 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고블린 슬레이어에서 나오는 검의 성녀? 약간 그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완벽히 닮지는 않았어도 약간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 근데 애초에 신성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천사라서.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긴 해. 등에서 날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게 있나 봐. 결국 인간인데 그러니까 천사를 버리고 인간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이 남아 있긴 한가 봐요. 결국에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야 바르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느낌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블리치에서 나오는 렌지? 렌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니코 개꼴리는 점 환상극 점께 보면 원래 수다쟁이인데 앨리스한테 골치 아프다고 쿠사리 먹고 신비주의자 컨셉 잡음. 귀엽잖아. 바르카 약간 어벤츄린이 막노동 한 10년 구르고 거칠게 와일드하게 변해 가지고 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귀공자 느낌으로 안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저번에 나왔을 때 약간 귀공자 느낌 나올까 봐 걱정했거든. 근데 바르카는 확실히 말하는 거라던가 위치 그리고 행동을 보면은 얘가 좀 와일드하게 나오는 게 맞았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얼굴이 좀 와일드하게 나오는 게 마음에 든다. 사실 기대한 거는
저는 중년 간지 캐릭터 이스칸달 이런 거를 기대하긴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중년 캐릭터들은 애초부터 낼 생각이 없나 봐요. 어 고런 느낌인 것 같긴 함. 중년은 딱히 생각이 없나 봐. 다이루크가 두 손으로 드는 늑말을 한 손 것마냥 드는 바르카 형아. 역시 남자이십니다. 다이루크랑 비교가 안 되지, 엄밀히 따지면. 얘가 전투력만 따지면 몬드 내에서 최상위권? 최상위권? 그런 느낌일 건데. 늑말 한손검으로 전무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늑말 들고 있는 거 그냥 전무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준 거예요. 마비카도 죽을 때까지 안 보여주는데 뭐. 마비카도 나올 때까지 안 보여줬는데. 중년간지 캐릭터가 인기가 없다고? 진짜 답답하다. 중년간지 캐릭터가 어떻게 인기가 없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예. 그냥 얘네가 안 내는 거긴 해. 바르카가 중년이라고요? 아 근데 중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년의 느낌은 아니잖아. 약간 청장년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 많아봤자 30대 초반이야 이 페이스는. 아 거 갤러거 같은 중년 모습이야 하는데 하. 바르카도 같은 성우긴 하는데 하참. 갤러거 13살이잖아. 갤러거 응애나 13살이라고. 중년 아니라고. 갤러거는 가짜 중년이야. 근데 약간 패기 있게 나와 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한 거보다 몸이 탄탄해. 아 호리호리호 할 줄 알았는데 늑말 들고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탄탄하게 나와서 마음에 든다. 흉통이 두껍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흉통 이런 거. 그러니까 '빵이 크다.'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가짜 테토남들 아웃. 진짜 테토맘 인. 가짜 테토남. 아라타키 이토. 젓가락 팔 아웃. 진짜 테토남 바르카 등장. 아니 얘들 진짜 노린 거라니까. 라우마만 이렇게 계속 가슴 클로즈업 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면은 이건 노린 게 맞아. 어? 아니 굳이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계속 보여주잖아. 야 진짜 절로 신앙심이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참 칼이 곡선이 이쁘게 생겼네. 아 곡선이 이뻐 저게. 저는 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신 거죠? 곡선이 이쁘다니까.
아니 진짜 하체가 말이 안 돼. 이게 복장이잖아.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얼굴이 잘생겼어. 지금 보면은. 중2병이라고? 중2병은 능력이 없는데 깝치는 걸 중2병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능력이 있으니까 중2병이 아니지 않을까? 딱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약간 그거예요. 여성분들이 껌뻑 죽을 페이스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한테 잘 먹히는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 극찬이거든요. 음. 존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 먹힐 페이스다. 근데 콜롬비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모르겠네. 콜롬비나도 풀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지금 나오는 애들 웬만하면 다 풀브릴 것 같은데. 콜롬비나도 지금 보니까 가슴팍에 저게 달 모양이긴 하네. 달의 소녀라고 하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달 모양 쪽이긴 하네. 우인단들 어쩌냐 쟤마저 탈주 닌자야? 티바트 애들은 하의가 없나요? 왜 다 하체 실종이냐? 하체 실종? 하의 실종이야? 뭐야 왜 바지를 안 입어? 바지가 없어. 바지가 비싼가? 바지만 비싼 게 말이 안 되잖아. 와 진짜 카메라 앵글도 변태 같다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야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서 다리 쪽으로 가면서 다리 클로즈업 안 벗어나게 한번 쓱 훑어주고 다시 한번 쓱 훑어 가지고 다리 보여주고. 진짜 미친놈들이네. 꽃 보여주는 척하면서 다리 보여주네. 와 그러네. 꽃 안쪽 달 모양이네. 와 진짜 디테일 변태들이네 이거. 그러면 달이 추락한다는 게 달이 붉게 변한다는 거야? 붉은 달이 나오는 건가? 붉은 달로 변했네. 달이 추락한다. 붉은 달로 변한다 이런 건가? 근데 붉은 달 왕조가 나올 만하긴 한데 이게 붉은 달 왕조가 나올지는 모르겠네. 붉은 달 왕조가 이게 맥거핀인지 그냥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르레키노 여기 와서 나올 만하긴 한데. 야 앨리스도 몸매 보소.
앨리스 생각한 거보다 더 미인이긴 하네. 앨리스 모자가 크네요. 크흠. 다 크네. 근데 생각한 거보다 앨리스가 몸매가 좀 좋네요. 뭐 그럴 것 같긴 했는데. 클레의 미래가 밝다. 유전자가 좋으니 뭔. 와 지금 보니까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딱 풀리게 돼 있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나중에 이거 해석하는 사람도 나오겠네. 여기에 적힌 글자 해석하는 것도. 이거 날아오면서 "엥 보여줬죠? 이거 해석해 보세요." 저 뭔데요? 씨 벌써 나왔어? 미친 사람들이네 진짜. 뭐 해석이 벌써 나와. 아리아 손에 캐넌. 달에어 쓴 세자매네. 바람이 이야기에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이 그것을 싹 틔운다. 아 내가 왜 계속 몬드 빌드업이 나오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몬드를 진짜 그냥 때려 넣으려고 하나 보네. 이스타루트랑 벤티, 몬드 막 계속 집어넣으려고. 뭐가 있는 거길래. 근데 앨리스 생각한 거보다 쪼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냉미녀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장난기 넘치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냉미녀 느낌으로 많이 나왔네.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짤 많이 나오겠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앨리스가 경멸하는 짤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겠다. 이런 냉미녀들은 원래 그런 짤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애견녀 같은 느낌보단 테토녀 같은 느낌이긴 해. 어. 약간 느낌으로 따지면은 직장 후배 느낌보다는 직장 상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선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마녀의 누나들이 다 좀 기가 세네. 라인도티르 생긴 것도 그렇고 앨리스 생긴 것도 그렇고 오히려 니코가 순해 보이냐? 마녀의 누나들 개쌤. 씹테토녀 집단임. 바르벨로스는 좀 무섭네. 바르벨로스가 할머니이긴 할 텐데 이게 단발에다가 할머니면 이번 PV 캐릭터들 쿨뷰티 많아서 너무 좋아요. 헤헤. 근데 할매 야 나이를 따지면 앨리스도 할매가 맞아. 바르벨로스는 목소리가 할매로 나왔는데 외관은 어떨지는 모르지.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약간 쿨뷰티 미녀긴 해. 콜롬비나도 지금 보면은 되게 약간 순정 만화 느낌 많이 나긴 하는데 얘도 도대 최고 쿨뷰티 미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콜롬비나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거 약간 감다살이긴 해요. 이게 얼굴 쪽 얼박샷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자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콜롬비나 가장 이쁜 부분은 약간 입술 쪽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 어. 입술 쪽 표현을 너무 잘해 놨어. 이쁘게 표현을 잘해 놨어. 라우마는 뭐 원래부터 이뻤고. 네페르? 네페르도 보면은 완전 그냥 쿨 뷰티 미녀상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왜 약간 그 느낌 나냐? 사이퍼, 파르도필스 약간 이런 느낌 나냐? 때걸룩 느낌 나는데. 뱀 느낌? 뱀 느낌도 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게 사막이라서 그런 느낌 더 나는 것 같긴 해요. 사막이 보통 약간 뱀, 고양이, 개 약간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아니 근데 뚝딱뚝딱 크롬카케 공방 저기는 뭐 애들이 만든 곳이에요? 왜 애들밖에 없어? 아이노랑 야호다? 위험한 어른들이 가면 안 될 곳이구만. 그래서 이네파가 있는 건가? 근데 아이노는 약간 딱 그 상이다. 진짜 딸로 하면 좋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 약간 높이 마렵네. 신캐 성우 공개 일러스트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왔나 보네. 음. 어디서 봐야 돼? 이건가? 어. 근데 니콜라인, 그러니까 니코 지금 보니까 진짜 더 그거 같이 생겼는데? 진 진짜 고블린 슬레이어에서 나오는 검의 성녀 같이 생겼는데. 얘 약간 브라운 더스트에서도 나올 것 같아. 약간 그쪽 상이야. 오. 앨리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니코도 몸매가 한 몸매 하네. 아니 이게 이번에 나온 캐릭터들 다 쉽지 않네.
앨리스 나왔고 콜롬비나 바르카 진짜 야 바르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어벤츄린 같긴 하다. 풍우나 어벤츄린? 약간 그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게파드가 좀 더 삐딱해진 느낌. 이번에 딱 느낀 게 분기점에 들었다는 느낌 들었음. 게파드가 약간 삐딱해진 느낌? 어벤츄린이 개같이 굴렀을 때의 모습. 약간 그런 느낌. 그다음 둘인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나왔을 것 같은데. 플린스 신용우 성우님, 궤도키드 성우님이시죠? 유명하신 분이지. 여성분들 진짜 껌뻑 죽겠네. 나카무라 유이치 이 사람도 아까 보니까 고조 사토르 그거라며. PV 위에? 아 이거? 아이노 개커엽네. 아이노 저 나사로 빙글빙글 돌리면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려버리고 싶네. 야호다. 사람 이름이 어떻게 야호다. 둘인 나왔고. 산드로네, 오, 야, 산드로네 뒤에 보니까 이거 인형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거. 태엽이 있네. 본체가 그럼 따로 있다는 건가? 설마 저 뒤에는 인형이 본체다라는 진짜 그 인형 본체설이 맞는 건가? 합법은 무슨 소리예요? 본체가 따로 있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태엽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진짜 로봇이려나? 생체 인형 만들었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해. 애초에 캐서린도 우인단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라우마 신앙 주머니. 근데 이번에 몸매로서는 라우마가 압도적이긴 하네. 나이어 라우마 압도적이긴 하다. 와, 네페르는 아예 하체 쪽 강조해가지고 나왔네. 하체 뭐예요, 저거? 골반이 말이 안 되네. 약간 그건가? 가슴파 vs 골반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저는 어느 파냐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굳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둘 다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플린스 지금 보니까 눈이 죽어 있네. 죽은 눈. 어우, 콜롬비나, 앨리스. 딱 이렇게까지인가? 이번에 좀 많이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네.
아까 일본어 버전 있던데 일본어 버전 한번 봐볼까? 月の物語が聞きたいのなら、ずっとずっと昔まで遡らないといけないわ。おじさん、ネフェル姉ちんのお話始まったよ。おありがとな。 와, 근데 일본 버전 들으니까 약간 씹덕 라틴어가 진짜 왜 씹덕 라틴어인지는 알겠네. 月が遠いな。飯もろくに食えてないのに物好きなこった。お兄さん、変わったアクセサリーだね。オーダーメイド？どこで作ったんだ？ 어다메이다. うんうん。その頃はまだ世に生死の境はなく、無数の存在の中を意志が流れていたわ。星々を支配する原種の命により、3つの月は大地から解き放たれ、空へと昇った。そして迎えた草加の年、静かな漆黒から再び原初の声が響き渡った。傀儡様。また蒼月の子たち？ふっ、無意味な反抗を。高潔なる蒼月よ、ヒュペルボレイヤの末裔、神使いの名において祈る。ご昇覧ましませ。その清らかな涙で夜を切り裂き、忘れられしために導きの光を授けたまえ。物語のために来たわけじゃないだろ。もう語り終わったのか？いや、私よりもうまい語り部が来たのさ。月光の届かぬ地で王実の影は狩りのような勢いで星々に爪を突き立てる。その通り。俺は月のために来た。 씨발 왜 긴토끼 느낌 나냐? 이렇게 들으니까 긴토끼네. 요이키 텐카이. 人違いだ。消えたまえ。 쉣. 단 두 마리의 파괴력. 씨. 야, 진짜 씹덕 라틴어는 확실히 다르긴 하다, 그죠? やっと着いた。前回来た時よりもカオスって感じ。 나 앨리스 이름 처음 들어본 行 거 動 같고. 開始かい？アリスさん、
まずは昔の友達に会いたいわ。お兄さんは？ここでお別れだ。 야, 내가 古い因 방랑자를 縁を清算しないと。 야, 근데 방랑자를 진짜 잘 어울리긴 해. 다른 애는 모르겠거든. 방랑자가 이게 일본어 버전이 진짜 존나 찰떡이에요. ここでお別れだ。古い因縁を清算しないと。 개 잘 어울림. 근데 나는 원신을 한국어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국이 익숙하다. 좀 더. 근데 약간 일본어 버전으로 보니까 확실히 뭔가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긴 하네. 어. 아니 근데 여기가 존나 웃김. 그냥 스기타 그 성우분 그분이잖아. 긴토끼 성우분. 그냥 긴토끼임. 그냥 은호님 여기서. もう語り終わったのか？いいや、私よりもうまい語り部が来たのさ。俺は月のために来た。 아니 근데 목소리 때문에 이게 왜 その通り。俺は月のために来た。 야, 여기서 머리 하얀색으로만 물들이면은 딱 긴토끼 아니냐? 레전드 그냥. 뭐 아무튼 예. 이맘때쯤에 PV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신규 지역도 이제 다음 버전에 나오고 그리고 이때쯤 다음 지역 빌드업 할 때라서 막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네. 쉴 그게 없네. 아. 음. 어. 나사의 궤도 변경 미션을 따라할 것이라고. 몬드가 이런 뜻이긴 해. 달의 도시라는 뜻. 아오야 무섭다 무서워. 뭐 아무튼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재미가 있었다. 맛있었다.